삼성전자가 ARM, 뭐 인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게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지금의 시장 성격을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카카오는 네이버 같은 것들이 안 가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이 되게 그 증권업계에서 오랫동안 또 생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좀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진짜. 특히나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한 날이 9월 FOMC 결과가 나와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가까이 급락을 했고, 우리나라 장도 한 장중에 거의 한 2% 가까이 빠지다가 그래도 약간 좀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무리 짓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혼란스러운데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대로 흘러만 간다면야 좋겠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그냥 한 대 세게 맞고 들어 누웠다가 일어나서 이제 좀 보약 먹고 링겔 먹고 막 이렇게 좋아졌는데, 지금은 좀 일어날만 하면 한 대 더 때리고 또 일어날만 하면 한 대 더 때리고, 그러니까 계속 잽을 계속 때려가지고 더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방향성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계속 연타가 들어오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힘든데,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은 사실은 똑같아요, 분위기가. 이번에도 뭐 이제 0.75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정책금리 뭐 목표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내년 점도표가 이제 4.6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보다는 좀 더 올라간 케이스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3.25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 뭐 한 0.5, 0.5 올려도 4.25 정도 되니까 한 번 더 내년에도 또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고, 뭐 아니면 0.25씩 뭐 내년에 한두 번 상반기 전에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4.1 막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2년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좀 더 오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사실 2년물과 10년물이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과거에 1977년 이후로 미국 시장에서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 현상이 나타난 적이 7번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이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애써서 이제 파월은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침체에 가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경기 침체를 용인하고서라도 물가는 잡겠다라는 의지인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볼커 시대, 그때를 이제 모사해서 이제 파월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강하게 잡고, 그 다음에 한번 잘 빠져나오긴 했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파월은 물가와의 파이터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역할에 되게 충실한 거죠.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상관은 사실은 없고, 파월은 뭐 물론 항상 시장이 망가지고 나면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돈 빨아들이니까. 그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에 돈 넣어놔도 4%는 나오는데 여기다 투자해서 그거보단 더 나와야지 메리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리트를 찾지 못하니 자금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또 그 메리트를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쏠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서 뭔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적은 기업들은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융비용 부담이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이자 부분이 좀 많은 기업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배당을 뭐 나한테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말하면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뭐 기술주, 성장주라고 보통 말하는 섹터들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힘든 구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은 그거보다,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경기가 좀 망가지더라도 뭔가 이런 자산에 이렇게 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눌러가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힘든 부분인 거고, 이게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우려감이 더 시장을 더 옥죄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파월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물가가 2%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더 거기서 또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당분간은 지금의 트렌드,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의 종목 장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관에 한정된 자금이 쏠링 자금이 있는 그곳, 요 안에서만 조금 활발한 흐름. 특히 요새 보시면 엄청난 개별주 장세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들이 뭐랄까요? 약간 세력형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별주들 쪽으로 많이 쏠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뭔가 M&A 이슈? 뭐 이런 부분. 사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웬만큼 자금이 있으면 M&A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 조금 매집한다더라. 그럼 막 몰려가고, 지난번에 뭐 고려아연도 지분 경쟁, 영풍이랑 뭐 이제 날 수 있다더라. 네네.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또 오르고, 뭐 아까 보니까 무슨 하나제약인가 하고, 삼일제약인가 무슨 제약인데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분 차이가 대주주랑 뭐 0.몇%밖에 안 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누군가는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종목들이 좀 개별주 성향으로 좀 흐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관은 뭐 그런 걸 사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대형주를 건드려봤자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으니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확실히 정책이 밀어주거나 시장의 업황이 밀어주거나 이런 쪽으로 계속 쏠림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의 시장 흐름은 이런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안에서 다 뺑뺑이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태조, 이방원 중에서 원 빼고 다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직까지는 죽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쪽이 그나마 확실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뭐 시장 트렌드도 맞고, 바이든의 그 IRA법에도 맞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서도 맞고, 또 기업들의 실적에도 맞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금리가 이번에 0.75 올리고 다음번에 올해 2번 남았잖아요. 0.5, 0.5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인상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인상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제한적인 인상폭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그쪽에 배팅하기보다는 여기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더 추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돈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었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에 그냥 뚫어버리던데요, 시원하게. 네,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게 넘어버렸잖아요. 여기가 막혀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뚫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담,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도 뭐 계속 주식 갖고 있으면 환차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요새 외국인들 보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게 떠서 주식을 미친 듯이 팔지 않아요. 이미 다 팔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오늘 기관이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제가 외국인이라면 어머 이 환율에 이렇게 싼 우량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오다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생각해보면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뭐 한 번, 두 번 올리겠지만 폭이 작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추가 메리트를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금리를 안 내릴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라면은 돈이 돌아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좀 연말까지 정도만 고생하면 그 뒤로는 지금 정말 힘든 주식들이 오히려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 다시 또 선호될 수도 있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시장 리딩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새롭게 부상하는 테마 이런 쪽들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미국이 막 급등락을 해도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조금 맞아요. 네. 네, 나타나는 흐름 2300선은 좀 카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지수는 지수대로 좀 카바가 되고 있으니 그래도 지수 관련주는 좀 매매하는 게 쉽지 않다.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지금 기관이 리딩하고 있는 섹터,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 일단 빼고 지금 원이 좀 약간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가장 핵심이 이제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가격 유럽 하고 이제 뭐 운임 뭐 많이 올라가고 뭐 LNG선 모자라 이러면서 오늘 조선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시피 뭔가 뉴스의 이슈에 계속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반응을 하는 섹터
지금 주도주인 거잖아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슈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주도주가 아닌 거잖아요. 네. 요새 보시면 반도체 뭐 이거 이래서 좋네 저래서 좋네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와도 반응조차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뭘 했네 뭐 했네 반응이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ARM 뭐 인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손정이랑 뭐 저쪽 얘기 나와도 그게 뭐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백조나 든대. 오히려 그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뭐 초대형 M&A야 뭐 이러면서 막 탄력받았겠지. 그때는 또 반도체가 잘 갈 때였겠지. 돈이.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성격을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시장의 성격을 알아야 돼. 시장의 성격을 모르면 아무리 우량주를 사봤자 우량주가 움직이질 않아요. 예전에도 보면 지수가 2000포인트였을 때 뭐 지수가 500부터 시작해서 2000포인트까지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도주가 완전히 달랐어요. 놀고 있는 자동차는 정말 하나도 안 움직인 적이 있었고 또 2000에서 예전에 한 3000 얼마 갔었을 때는 또 차화정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한번 날아갔었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의 성격에 맞는 종목을 해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잘 버틸 수가 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리 우량주라고 들고 있어봤자 나는 이상하게 뭔가 좀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걸 팔고 바꿔 하더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데 팔고서 포스코 케미칼 살래 그러면 쉽게 손이 가시겠어요?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맞다 하더라도 막상 하라고 하면 그 못할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이 아까운 걸 이제 팔아가지고서 저걸로 샀다가 괜히 저거 빠지면은 나는 양쪽으로 손해하냐 막 이런 생각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고서도 몇 달이 이미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더 늦은 것 같지.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박명수 명언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다라고. 늦었을 때가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살짝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현금이 있다라면은 저는 뭐 사라고도 권할 수 있는데 있는 주식 망가진 걸 팔고 마이너스 뭐 한 30-40% 되는 걸 팔고 바꾸라고는 저조차도 좀 말하기가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뭔가 바뀔 때, 확 바뀔 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때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뭐 오히려 막 지금 부분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3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 언제 협상 딱 돼서 아침에 자고 했더니 전쟁 끝났대 이런 날도 올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금 그런 소위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쉽게 좀 발을 빼지 못하고 왜냐면 지금 팔면 뭐 딴 거 살 것도 없고 그죠? 막상 팔아서 현금 갖고 있어봤자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팔지는 못해도 그냥 들고는 있어서 계속 빠지는 한이 있어도 뭔가 새롭게 추가 매수를 하기는 또 그 종목들한테는 쉽지 않고 근데 내 종목은 이미 많이 물려 있는데 새롭게 잘 가는 종목들을 지금 살려니 주식 수는 많이 늘어나고 괜히 현금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되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객한테 수익을 주는 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종목,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파월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사실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뉴스를 계속 돌려막기 하는 느낌? 뉴스 돌려막기 하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아는 얘기잖아요. 러시아. 맞아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한 번 나오고. 유럽 지금 천연가스 계속 부족하니까 재고 축적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계속 더 배로 실어 나르겠지.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또 아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기사를 한 번 더 그러면서 계속 재탕, 삼탕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해당 섹터를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어떤 팁을 드리자면 더 이상 주도주의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가 먹히지 않은 시점. 그때는 그 주도주를 줄이거나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그 악재가 더 이상 그 하락 종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 뭐 삼성전자는 막 난리치고 하이닉스에 오만 악재가 다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가 않는 시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은 그때 바닥이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시속 게임 하듯이 좀 균형점을 좀 찾아가신다면은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지금이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연말까지 한 0.5%씩 두 번 올리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중립금리까지는 거의 도달을 하니까 내년에 그래봤자 뭐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올리고 말 거니까 그때쯤이면은 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막 추가적으로 막 대폭락이 일어나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도주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가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야지만 지금 우리가 다 물려있는 대형주들 그 부분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항상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기술주 성장주, 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섹터. 네. 다 코로나 시대 때 다 대박 쳤던 섹터들이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 때 어마어마한 대박을 쳤던 섹터가 그 뒤로도 계속 대박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들고 있는 것부터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카카오가 이 정도 빠졌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8만 원 깨면은 그래도 좀 싼 편이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택도 없이 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빠져야지만 사실 종목들이 바닥이 나오는데 사실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들이 안 가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 종목들을 사서 올려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많은데 자금도 한정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새로운 자금이 크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자금으로 기관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쪽만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도 지금 빅테크주도 다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또 연동을 하고. 사실 주식을 저는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쉽게 하려면 미국에서 잘 가는 섹터랑 똑같은 걸 사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면은 리튬 섹터주들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리튬 엄청 많이 갔는데 미국의 앨범아리라고 하는 그 리튬 회사도 주가가 막 신고가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고. 사실 미국에서 비트코인 막 날라가고 난리 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게임주들, 뭐 NFT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그렇게 연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잘 가는 주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못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좋다고 그 주식을 사지 않아요. 그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도 똑같이 안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자동차 좋으면 국내 자동차 사는 거고. 미국에서 플랫폼 좋으면 국내 플랫폼에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바라보는 곳이 똑같아요. 큰 자금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금이 이쪽을 따라가야 수익을 내지 이 자금은 나 혼자 이쪽을 가면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잘 가는 섹터주들을 모사해서 이머징 시장 쪽에서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 시장 가서도 손실 많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약간 시장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금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급,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시장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힘의 방향성을 개인들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순리적으로 좀 따라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